KIIP 중간평가 말하기. 질문. 처음 한국 생활과 지금 한국 생활을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대답.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생활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대가족과 핵가족 중 어떤 가족 형태가 더 좋습니까? 저는 핵가족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수가 적어서 조용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족 형태가 더 좋습니까? 저는 대가족이 더 좋습니다. 가족 간의 정, 유대감이 깊고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탁기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없을 때는 손빨래를 해서 힘들었습니다. 세탁기가 생긴 후에는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고향의 특별한 날을 소개해 주세요. 제 고향에서는 설날이 가장 특별합니다.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척들과 이웃에게 인사를 하며 용돈이나 선물을 서로 나눕니다.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말해보세요. 저는 경주의 불국사를 알고 있습니다. 불국사는 세계문화유산이며 신라시대 사철로 석가탑과 다부탑이 유명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인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공부하며 국제 교류 활동을 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기름진 음식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경험한 사고에 대해 말해보세요. 작년 겨울 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적이 있습니다. 눈길에서 빨리 걷다가 넘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처음에는 높임말과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며 말하기 연습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향의 교육 제도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학제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고 20대 1로 경쟁이 높습니다.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팀원의 의견을 잘 듣고 배려하는 리더와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리더와 함께하면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과 전기를 절약합니다. 최근 물가 변화를 말해보세요. 요즘 채소와 과일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농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는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면 사회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옷, 신발, 말린 과일 같은 상품을 파는 무역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무역 지식을 배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무엇입니까?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구들이 매년 만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며 축구나 등산 동호회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축의금을 준비하고 휴대전화는 무음해로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신랑 신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예절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는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검은색이나 어두운 옷을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고향과 한국의 결혼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고향에서는 전통 옷을 입고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장에서 2-3시간 짧게 하지만 고향에서는 2-3일 동안 합니다. 한국은 하얀 봉투, 제 고향은 빨간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서 줍니다. 고향과 한국의 장례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은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조문객을 받습니다. 고향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합니다. 한국은 장례식에서 보통 검은색 옷, 고향은 흰색 옷을 입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외국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갖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병은 무엇이 있습니까? 암,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나 소화기 질환, 위 장염도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어떤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까? 비만은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고혈압은 스트레스, 암은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는 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7-8시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소금은 줄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정보를 쉽게 찾고 은행 업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로 한국어 공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눈과 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줄어듭니다. 익명성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눈이 피로하고 거북목이 생깁니다. 손목이 아프고 사람들과 소통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소리는 어떤 문화유산입니까? 판소리는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하는 전통 음악입니다. 소리꾼이 북소리에 맞춰 노래하며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은 사랑, 이별, 그리움을 감정을 담은 한국의 민요입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를 불렸습니다. 고향의 전통 민요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향에는 잔나기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할 때 불렀고 요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다치면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경찰서 112와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합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높임말과 발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고 연습하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37번 질문. 말과 관련된 한국 속담을 말해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의 힘을 뜻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은 소문이 빨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사교육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사교육은 했을 때 실력을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과하면 학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교육 제도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5, 3, 3, 4제입니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교 4년입니다. 한국의 선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은 5년에 한 번, 총선과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선거의 원칙 중 하나를 말해 보세요. 보통 선거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평등 선거는 유권자 모두 한 사람의 표를 한 장씩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고 팀원을 배려하는 리더와 일하고 싶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리더가 좋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공기와 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입니다. 개인의 행동과 질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입니다. 개인의 행동과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질문. 깨끗한 환경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대답.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 중고, 물건을 씁니다. 전기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질문.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합니다. 전기를 아끼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닙니다. 질문.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이나 고객센터에 갑니다. 그러나 사용한 상품은 교환이 어렵습니다. 질문.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 법을 지키면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질문. 한국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답.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밤에 시끄럽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고 소란 피우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KIIP 중간평가 말하기. 질문. 처음 한국 생활과 지금 한국 생활을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대답.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한국 생활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대가족과 핵가족 중 어떤 가족 형태가 더 좋습니까? 저는 핵가족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수가 적어서 조용하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족 형태가 더 좋습니까? 저는 대가족이 더 좋습니다. 가족 간의 정, 유대감이 깊고 서로 도우며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탁기 사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없을 때는 손빨래를 해서 힘들었습니다. 세탁기가 생긴 후에는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고향의 특별한 날을 소개해 주세요. 제 고향에서는 설날이 가장 특별합니다.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척들과 이웃에게 인사를 하며 용돈이나 선물을 서로 나눕니다.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말해보세요. 저는 경주의 불국사를 알고 있습니다. 불국사는 세계문화유산이며 신라시대 사철로 석가탑과 다부탑이 유명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인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한국어와 외국어를 공부하며 국제 교류 활동을 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인병을 예방하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기름진 음식보다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합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경험한 사고에 대해 말해보세요. 작년 겨울 길에서 미끄러져 다친 적이 있습니다. 눈길에서 빨리 걷다가 넘어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까? 처음에는 높임말과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며 말하기 연습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향의 교육 제도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학제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하고 20대 1로 경쟁이 높습니다.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저는 팀원의 의견을 잘 듣고 배려하는 리더와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리더와 함께하면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무엇을 합니까?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물과 전기를 절약합니다. 최근 물가 변화를 말해보세요. 요즘 채소와 과일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농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과 질서는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모두가 법과 질서를 지키면 사회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 꿈은 옷, 신발, 말린 과일 같은 상품을 파는 무역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무역 지식을 배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무엇입니까?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구들이 매년 만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며 축구나 등산 동호회가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무엇입니까? 결혼식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축의금을 준비하고 휴대전화는 무음해로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신랑 신부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예절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는 조의금을 준비합니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검은색이나 어두운 옷을 입는 것이 예의입니다. 고향과 한국의 결혼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고향에서는 전통 옷을 입고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장에서 2-3시간 짧게 하지만 고향에서는 2-3일 동안 합니다. 한국은 하얀 봉투, 제 고향은 빨간 봉투에 축의금을 넣어서 줍니다. 고향과 한국의 장례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국은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조문객을 받습니다. 고향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장례식을 합니다. 한국은 장례식에서 보통 검은색 옷, 고향은 흰색 옷을 입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외국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 의식을 갖습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기는 병은 무엇이 있습니까?
암,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나 소화기 질환, 위 장염도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은 어떤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까? 비만은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고혈압은 스트레스, 암은 흡연, 음주 등 잘못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생기는 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7, 8시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소금은 줄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생활을 편리하게 합니다. 정보를 쉽게 찾고 은행 업무,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로 한국어 공부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눈과 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사람들과 대화가 줄어듭니다. 익명성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눈이 피로하고 거북목이 생깁니다. 손목이 아프고 사람들과 소통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고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판소리는 어떤 문화유산입니까? 판소리는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하는 전통 음악입니다. 소리꾼이 북소리에 맞춰 노래하며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은 사랑, 이별, 그리움을 감정을 담은 한국의 민요입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를 불렸습니다. 고향의 전통 민요는 무엇입니까? 우리 고향에는 잔나기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할 때 불렀고 요즘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부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이 다치면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경찰서 112와 보험회사에 연락해 처리합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높임말과 발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고 연습하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37번 질문. 말과 관련된 한국 속담을 말해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의 힘을 뜻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은 소문이 빨리 퍼진다는 뜻입니다. 사교육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사교육은 했을 때 실력을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과하면 학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교육 제도를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5, 3, 3, 4제입니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대학교 4년입니다. 한국의 선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국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대선은 5년에 한 번, 총선과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 있습니다. 선거의 원칙 중 하나를 말해보세요. 보통 선거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평등 선거는 유권자 모두 한 사람의 표를 한 장씩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리더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고 팀원을 배려하는 리더와 일하고 싶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리더가 좋습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공기와 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입니다. 개인의 행동과 질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과 실천입니다. 개인의 행동과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이 함께 필요합니다. 질문. 깨끗한 환경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합니까? 대답.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사용, 중고, 물건을 씁니다. 전기를 아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질문. 생활비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합니다. 전기를 아끼고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닙니다. 질문.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 영수증을 가지고 매장이나 고객센터에 갑니다. 그러나 사용한 상품은 교환이 어렵습니다. 질문.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답. 법을 지키면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 사회가 평화롭습니다. 질문. 한국에서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답.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밤에 시끄럽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고 소란 피우는 것도 경범죄입니다.